해변하면 보통 아름다운 일몰이나 모래성이 떠오르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야생 동물과의 만남부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아찔한 순간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믿을 수 없는 해변에서의 순간 1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장면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진짜인지 의심하게 될 정도죠. 특히 여러분을 할 말 잃게 만들 반전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이건 직접 보셔야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4. 장수거북과의 만남. 관광객들은 때때로 해변에서 거대한 거북과 같은 희귀한 해양 생물을 발견하곤 합니다. 한 외딴 해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2미터가 넘는 장수거북이 천천히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진을 찍었죠. 이 거북들은 늙어서 죽은 뒤에 해변으로 밀려오기도 하는데 사체를 치우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드물게는 살아있지만 뒤집힌 채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한 번은 영국의 한 수의사가 이렇게 뒤집힌 채 있는 900kg짜리 거북을 발견하고 야생동물보호구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북은 다행히 수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죠. 자연은 이처럼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 행동의 어두운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쓰레기장처럼 취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 플라스틱 바다의 공포. 인간의 활동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바다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원유 유출은 전체 해양 오염의 약 12%만을 차지하고 대부분은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들은 바다에 5조 개가 넘는 플라스틱 조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수면에 떠 있는 것은 약 26만 9천 톤에 불과합니다. 가장 오염이 심한 곳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북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입니다. 그 면적은 약 1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물속의 플라스틱은 물고기나 새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삼켜 결국 자신과 새끼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탄소와 같은 산업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고아의 바이아 해변이나 도미니카 공화국의 하하만 같은 곳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해변을 청소하려고 노력하지만 쓰레기 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들은 분해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알루미늄은 약 200년, 스티로폼은 80년, 그리고 플라스틱은 400년 이상이 걸리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제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 아이들은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오염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평화로운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데 갑자기 탱크와 군인들이 해안으로 상륙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12. 멕시코 해변에 나타난 군대. 이 영상은 멕시코 해안의 한 해변의 군인, 탱크, 해군 함정 등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긴장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쟁이나 전투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배치는 멕시코 정부가 명령한 보안 작전의 일부였죠. 2023년 봄, 아카풀코와 칸쿤의 관광 해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무려 8명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당국은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안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약 8,000명의 해군 국가 방위대원을 배치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들의 순찰 작전이 시작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작전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인간이 만든 분쟁이 아니라 자연에 막을 수 없는 분노라면 어떨까요? 11. 2011년 일본 대지진과 그 여파. 20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 동쪽 해안에서 규모 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일본 해구였죠.
이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유발하여 미나미살리쿠, 리쿠젠타카타, 센다이, 야마다와 같은 도시를 포함한 일본 일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최대 10m에 달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수많은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핵 비상사태로 이어졌죠. 원자로는 설계대로 정지했지만 쓰나미가 방호벽을 넘어 주요 시스템을 침수시키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비상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재해로 19,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약 2,50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 역사상 가장 중대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의 분노가 항상 거대한 파도의 형태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빨을 가진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시간을 내어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 10. 센 루이스 해협의 요나와 고래. 구약 성서에 따르면 예언자 요나는 고래에게 삼켜져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고 하죠.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미국의 두 여성, 줄리 멀과 리즈 캐트리엘에게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은 드론 영상에 포착되었죠. 혹등고래가 아침에 자주 목격되는 태평양 연안의 센 루이스 해협에서 카약을 타던 두 여성은 물고기 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고래 한 마리가 그들의 카약 근처에서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며 극적이고 아슬아슬한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다행히 두 여성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떼를 보고 노를 저어 벗어나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회상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곧바로 도착했고 비록 놀라긴 했지만 안전하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번개는 같은 곳에 두 번 치지 않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캘리포니아 해변에는 이상한 것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다음 현상은 실제라기보다는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죠. 9. 캘리포니아의 미스터리한 검은 공. 2015년 캘리포니아의 저수지를 뒤덮은 검은 플라스틱 공들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광볼로 알려진 이 공들은 원래 공항 활주로에서 새들을 쫓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가뭄 동안 물의 증발을 줄이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과학자 브라이언 화이트의 공으로 알려져 있죠. 각 공의 가격은 약 36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원 정도이며 사과만 한 크기의 햇빛을 흡수합니다. 이는 표면 증발을 줄이고 새들이 물에 앉는 것을 막아 물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 9,600만 개의 공이 투입되어 물 손실을 최대 92%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햇빛과 물에 노출되면 특정 플라스틱에서 발견되는 화학 물질인 비스페놀 A가 방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비스페놀 A 수치는 안전 기준 내에 머물러 있으며 전문가들은 환경적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만약 당신이 주운 병 속의 편지가 100년도 더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8. 106년 된 병 속의 편지. 2015년 독일 여성 마리안네 윙클러는 암룸 섬을 걷다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병 속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최근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호기심에 병을 깨뜨려 보았죠. 안에는 독일어, 덴마크어, 영어로 쓰인 쪽지가 들어있었고 발견자에게 이 편지를 플리머스의 해양생물학협회로 돌려보내면 보상으로 1실링을 주겠다는 설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부부는 설문지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1906년 후반 영국 과학자 조지 파커 비더가 해류 연구의 일환으로 바다에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병들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한 세기가 훌쩍 지나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해양생물학협회는 편지가 진짜임을 확인했고 이 발견은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된 병속 편지로 등재되었습니다. 약속대로 부부는 1실링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병뿐만은 아니죠. 만약 경찰 추격전이 갑자기 당신의 해변에서의 휴일을 덮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7. 베니스 해변의 경찰 수상 추격전. 해변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데 눈앞에서 경찰 추격전이 벌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로스앤젤레스의 베니스 해변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한 드론 소유주가 경찰을 피해 물속으로 도망치는 남자를 촬영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용의자는 차로 30분간 추격당한 끝에 해변에 도착해 산타 모니카 부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넘어져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같은 해변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변 파라솔을 무기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제때 도착해서 싸움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바다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스타는 아마도 하늘로 뛰어오르는 존재들일 겁니다. 순수한 힘이 폭발하는 그 순간은 당신의 숨을 먹게 할지도 모릅니다. 6. 고래의 경이로운 점프. 많은 관광객들이 혹등고래가 선보이는 강력한 점프, 즉 브리칭을 보기 위해 망망대해로 나갑니다. 몸길이 약 13m, 몸무게 30톤에 달하는 이 고래들은 물 밖으로 몸 전체를 거의 다 드러낼 정도로 뛰어오른 뒤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시 떨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혹등고래는 수염고래 중에서 가장 장난기가 많습니다. 지느러미로 수면을 치고 거품 속에서 뒹굴고 몸의 90%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점프를 하죠. 이를 위해서는 깊이 잠수했다가 시속 30km까지 속도를 내야 하므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유영 속도는 시속 8에서 10km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고래가 왜 점프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는 놀이의 한 형태이거나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점프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인데요. 물보라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 근처의 다른 고래들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영감을 준 바다 생물은 고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생물은 수세기 동안 바다뱀 이야기에 불을 지폈죠. 5. 바다의 용, 상갈치. 한 뉴질랜드인이 아라나에 옷하고 항구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가 희귀한 상갈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3.5m가 넘는 은색의 납작한 물고기를 발견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한 뒤 뉴질랜드 자연보존국에 연락했습니다. 직원인 데이비드 예구는 20년간 일하면서 상갈치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심해어는 수심 300m에서 1000m 사이에 서식하며 최대 11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해안에서 발견된 가장 긴 개체는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7m짜리였습니다. 상갈치는 호일처럼 얇은 피부, 약 400여 개의 등지느러미살, 그리고 머리 위에 붉은 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꼬리지느러미가 없기도 하죠. 1772년에 처음 확인된 이래 드물게 목격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바다 괴물이나 바다뱀으로 착각하곤 했습니다. 그 생물은 한 낚시꾼을 놀라게 했을 뿐이지만 만약 당신의 보트 위로 바로 뛰어든다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는 물 위의 모든 잔물결을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4. 피난처를 찾아온 바다사자. 어니스트와 비아 고덱 부부는 9월의 어느 고요한 날 펫베이에서 낚싯배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은 범고래 떼를 발견했고
곧이어 배 아래에서 나는 소리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바다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배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아마도 근처의 범고래들을 피해 피난처를 찾은 것이었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부부는 이 동물이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작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동물이 또 따라 올라온다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바다사자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부부는 심지어 물고기 몇 마리를 건네주기도 했고 이후 바다사자는 안전하게 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이 동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마음 따뜻한 야생동물 이야기로 바뀐 셈입니다. 해변을 찾는 방문객이 모두 야생동물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문객은 거대하고 바람을 불어넣어 만들었고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3. 홍콩의 쌍둥이 고무오리. 홍콩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더블 덕수로 알려진 두 마리의 거대한 고무오리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공기주입식 설치물은 10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해왔으며 유쾌한 공공미술 작품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예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입니다. 호프만은 18m 높이의 이 오리들이 사람들이 더 자주 웃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홍콩은 2013년에 한 마리의 오리를 맞이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두 마리가 돌아와 기쁨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더블 덕스는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방문했습니다. 호프만의 설치물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다른 프로젝트로는 대만의 25m짜리 낙하산 토끼와 네덜란드 전역에 전시된 거대한 권투 글러브 조형물 시리즈인 펀칭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오리들은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고전적인 노란색 목욕 장난감을 닮았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이 작품들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더 단순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못할 더 많은 실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 인터넷의 가장 기묘한 영상들을 찾아드립니다. 즐거움부터 충격까지 다음 해변 장면은 위험 때문이 아니라 마치 공상 과학 스릴러에서 튀어나온 듯한 침공으로 인해 붉게 물들었습니다. 2. 샌디에이고의 붉은 개 침공. 2023년 7월 말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남부 해변에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붉은 원양 개들이 해안선을 뒤덮어 수많은 온라인 영상에 담긴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개들은 보통 멕시코의 바하반도 근처에서 발견되며 크기는 2.5에서 7.5cm에 이릅니다. 따뜻한 해류가 때때로 이들을 더 북쪽으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개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따뜻한 바닷물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의 태평양에 거대한 온수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원인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비슷한 현상이 1997년과 2002년에도 기록되었으며 이 역시 해수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해변이 먹음직스러운 개로 뒤덮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을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일부 개들은 해양 독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인체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라진 것이 개가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들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순간에 비극적으로 말입니다. 1. 텍사스의 청어 떼 죽음. 2023년 6월 브라이언 해변 근처의 주민들은 놀라운 환경 현상을 목격하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해안선이 수천 마리의 죽은 청어 사체로 뒤덮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대규모 떼죽음이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인해 물속의 산소 농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어는 생존을 위해 높은 산소 농도를 필요로 하는데 수온이 섭씨 21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져 살 수 없게 됩니다.
텍사스에서는 더운 여름이 흔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대규모의 떼죽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가뭄에 이어 이 지역은 장기간 구름이 끼면서 햇빛을 줄였고, 이는 얕고 따뜻해지는 물의 산소 생산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청어 외에도 가오리를 포함한 다른 해양 생물들도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해 주었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